여러분, 요즘 남자 트로트 가수들 중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는 가수를 아시나요? 바로 절친 중의 절친 가수 진해성과 박서진입니다. 이 두 사람의 최근 활약상을 보면 정말 쉴 틈 없이 달려가고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하루에도 여러 무대를 소화하면서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새로운 도전까지 마다하지 않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트로트가 정말 대세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진해성과 박서진은 특별한 위치에 있어요. 현역 가왕이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얼굴을 알렸고 그 이후로도 꾸준히 자기만의 색깔을 보여주면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먼저 가수 진해성 씨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10월 28일에 방송된 MBN 한일 톱10 쇼에서 가수 진해성이 보여준 무대는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과 일본의 가수들이 함께 출연해서 양국의 음악을 교류하는 프로그램인데 진해성 가수는 이 무대에서 정말 특별한 선택을 했어요. 나훈아 선생님의 명곡 울긴 왜 울어를 선곡했는데요.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흔들림 없는 저음으로 시작해서 폭발적인 고음까지 관객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절에서는 깜짝 반전이 있었어요. 바로 일본어 가사로 노래를 부른 거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유창한 일본어 발음에 섬세한 감정 표현까지 더해지니까 한국과 일본 양쪽 출연자와 시청자 모두가 완전히 넋을 잃고 봤다고 합니다. 이 무대를 본 팬들의 반응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지방 공연을 매일같이 다니느라 그렇게 바쁜 가수가 대체 언제 일본어 공부를 하고 노래 연습까지 했을까,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거든요. 정말 그렇잖아요. 매일 공연 스케줄로 정신없이 바쁜데 틈틈이 일본어까지 공부해서 완벽하게 소화해냈다는 게 대단하지 않나요? 시청자들의 찬사도 굉장했습니다. 가슴까지 뻥 뚫리는 시원한 가창력, 꺾고 돌리는 매혹적인 음색이 청각을 황홀하게 만들었다, 이런 평가들이 쏟아졌어요. 진해성 특유의 단단하고 힘있는 발성이 곡이 가진 슬픔과 애환을 폭발시키면서도 정통 트로트의 섬세한 기교는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사람마다 잘 맞는 병원이 있고 성향이 비슷한 친구가 있듯이 진해성 씨에게는 나훈아님의 노래가 운명처럼 딱 맞는다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나훈아님의 음악의 정서와 혼을 자연스럽게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음악계에서는 진해성을 두고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가왕 나훈아님의 노래의 본질을 누구보다 잘 꿰뚫고 있다. 앞으로 이만큼의 가창력과 해석력을 보여줄 가수는 전무후무할 것이다. 이런 극찬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심지어 일부 평론가들은 배우의 정서에 나훈아의 카리스마를 겸비했다고까지 평가하면서 전통 트로트의 맥을 잇는 차세대 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진해성은 무대에 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거든요. 평소에는 수줍고 조용한 성격이라고 하는데 마이크를 잡는 순간 카리스마가 폭발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카리스마 속에는 노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담겨 있어요. 진해성은 단순히 노래만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에요. 한 한 호흡마다 자신감을 실으면서 관객과 감정을 주고받고 노래와 하나가 되어 자신만의 언어로 다시 써내려가는 예술가라고 할 수 있죠. 곡이 가진 정서와 에너지를 깊이 이해하고 자신만의 감성과 해석을 더해서 새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원곡을 부르지만 그 안에 진해성만의 색깔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거죠. 특히 나훈아 선생님의 노래를 부를 때는 더욱 그래요. 나훈아 선생님은 트로트계의 전설이잖아요. 트로트 가왕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에요. 그런 대선배의 노래를 소화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진해성은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원곡의 정신을 이해하고 거기에 자기만의 해석을 더하는 거죠. 그리고 진해성은 31일 금요일 청송사과축제 무대에 오릅니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축제의 주인공으로 무대를 장식하는 건데요. 특유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섬세한 감성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또 한 번 사로잡을 예정이에요. 지난 28일 대구 공연에서 진해성을 만났던 팬들은 3일 만에 다시 가수님을 볼 수 있다니 믿기지 않는다며 설렘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박서진과 진해성이 함께하는 웰컴 투 찐인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프로그램은 정말 신선한 콘셉트예요. 현역가왕이에서 우승자와 준우승자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박서진과 진해성이 그동안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푸드트럭 주인장으로 나서는 푸드 힐링 버라이어티거든요. 두 사람은 대한민국 대표 섬의 도시인 인천 강화도 일대를 누비면서 흑백 요리사에 나왔던 스타 셰프들과 함께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이색 메뉴를 개발하고 거기에 노래 선물까지 더해서 특별한 감동을 전하고 있어요. 지난 1회 방송에서는 강화도 성모도에서 첫 푸드트럭 운영이 시작됐는데요. 한식 전문 이모카제 김미령의 도움으로 강추 도시락 50인분을 준비해서 손님들에게 훈훈한 노래 선물과 함께 대접했어요. 손님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27일에 방송된 2회에서는 난이도가 확 올라갔습니다. 점심 장사 때보다 양이 2배로 늘어난 100인분을 준비해야 하는 진땀 나는 저녁 장사가 펼쳐진 거예요. 많아진 손님들 응대에 새로운 메뉴인 고구마 브릴레까지 준비하면서 두 사람은 일당백 활약을 펼치느라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다고 해요. 결국 박서진과 진해성은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알바생을 투입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알바생을 구하는 방법이 정말 재밌어요. 신승태, 최수호, 전유진을 알바생 후보로 정하고 특별한 SOS 작전을 세웠거든요. 이 세 명은 다 트로트계에서 알아주는 사람들이에요. 신승태는 식당집 막내 아들이라는 별명답게 서빙 경력이 화려한 사람이고 최수호는 친절한 막내로 유명하고 전유진은 진해성과 한일토 텐쇼에서 진미호라는 듀엣으로 활동하면서 환상의 호흡을 보여줬던 파트너예요. 그러니까 다들 푸드트럭 일을 도와줄 만한 실력자들인 거죠. 작전 내용은 이래요. 흑백 요리사에 나온 셰프의 음식을 맛보여주겠다는 말로 유인하는 거죠. 요즘 흑백 요리사가 얼마나 핫한 프로그램이에요. 거기 나온 셰프들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하면 누구나 솔깃할 수밖에 없죠. 먼저 다수의 서빙 경력을 보유한 에이스, 식당집 막내 아들 신승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전화가 끊긴 줄 알고 두 사람이 티격태격하던 대화를 신승태가 그대로 듣게 된 거예요. 불길한 시작이죠? 아마 박서진과 진해성이 신승태 어떻게 꼬드길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들킨 게 아닐까 싶어요. 이런 건 예능의 묘미잖아요. 완벽하게 계획한 게 틀어지면서 생기는 웃음이요. 두 번째 후보인 최수호는 친절한 막내로 최적의 알바생이었는데요. 박서진과 진해성이 극찬을 쏟아붓자 오히려 그럴 형들이 아닌데? 라며 의심하는 반응을 보여서 웃음을 자아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안해하던 진해성이 박서진에게 줄리엣한테 전화해봐라라고 제안했어요. 한일 톱텐쇼에서 진미호로 출연할 때 환상의 파트너였던 전리엣 전유진을 소환한 거죠. 과연 이 세 명의 후보자 중에서 누가 찐인의 푸드트럭의 첫 번째 알바생이 될까요? 저녁 장사에서 박서진과 진해성은 손님들에게 특별한 노래 선물도 준비했어요. 진해성은 웰컴 투 찐이네에서 최초로 신곡 아름다운 당신이여 라이브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날파리의 습격에도 불구하고 투혼을 발휘해서 진해성 씨 특유의 감성 트로트로 가을 분위기를 한껏 살렸다고 합니다.
박서진도 멋진 무대를 준비했어요. 두 번째 푸드트럭 장소인 장구너머항에 딱 맞는 장구 퍼포먼스로 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거든요. 신명나는 장구 연주와 속 시원한 가창력이 돋보이는 연안부두 무대였다고 하네요. 제작진은 박서진과 진해성이 100인분으로 늘어난 두 번째 푸드트럭 장사에 온 열정을 쏟아붓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과연 신승태, 최수호, 전유진 중에서 누가 찐인의 푸드트럭에 합류할지 함께 지켜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진해성과 박서진은 정말 쉴 틈이 없이 바쁘게 활동하고 있죠. 트로트 가수로서 무대에서 완벽한 가창력을 선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푸드트럭 주인장으로 변신해서 음식도 만들고 노래 선물도 전하면서 팬들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있어요. 요즘 가수들에게는 노래 실력만큼이나 다양한 능력이 요구되잖아요. 예능감도 있어야 하고 요리도 할 줄 알아야 하고 팬들과의 소통 능력도 중요하고요. 박서진과 진해성은 이 모든 걸 다 해내고 있어요. 노래는 기본이고 예능에서도 자연스럽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잘하죠. 특히 웰컴 투 찐이네를 보면 두 사람의 케미스트리가 정말 좋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현역가왕이에서 우승자와 준우승자로 만났지만 지금은 최고의 파트너가 된 거죠. 서로를 배려하면서도 장난도 치고 힘들 때는 서로 의지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의미 있는 게 단순히 연예인들이 음식 장사하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역 특산물을 알리고 그 지역의 매력을 전하고 거기에 트로트라는 우리의 정서가 담긴 음악까지 더해지니까 정말 힐링이 되는 거죠. 음식과 음악,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특히 진해성의 경우에는 나훈아의 명곡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전통 트로트의 맥을 이어가는 동시에 일본어로 노래하면서 트로트의 세계화 가능성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전통의 향기와 현대의 감각이 공존하고 있고 그 안에는 트로트가 지닌 인간적인 따뜻함이 흐르고 있거든요. 트로트가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야 하잖아요. 진해성이 일본어로 노래를 부르면서 그 가능성을 보여준 거예요. 단순히 번역한 게 아니라 일본어의 정서까지 이해하고 그걸 표현해낸 거죠. 이런 시도들이 모여서 트로트가 K-팝처럼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박서진과 진해성이 함께하는 웰컴 투 찐이네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들이 예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받은 사랑을 직접 음식과 노래로 보답하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서 메뉴를 개발하고 그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거죠. 이런 콘셉트가 좋은 게 요즘 사람들이 단순히 음식만 먹거나 노래만 듣는 게 아니라 경험을 중시하잖아요. 맛있는 음식에 좋은 노래까지 들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거, 이게 바로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유명한 트로트 가수들이 직접 섭외까지 해주니까 더 특별하죠. 강화도를 배경으로 한 것도 의미가 있어요. 강화도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섬의 도시잖아요. 역사도 깊고 특산물도 많고 아름다운 자연도 있고요. 이런 지역의 매력을 전국에 알리는 동시에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는 거예요. 지역과 예능이 상생하는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두 사람의 활약을 보면 정말 열정이 대단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매일 지방 공연을 다니면서도 틈틈이 일본어를 공부하고 푸드트럭 장사를 하면서도 손님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요. 이런 모습이 바로 팬들이 진해성과 박서진을 사랑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모습만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실수도 하고 힘들어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
이런 진솔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거든요. 박서진과 진혜성이 웰컴 투 찐이네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래요. 푸드트럭 장사가 쉽지 않은데도 웃으면서 해내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두 사람이 음악에 대한 사랑이 진심이라는 게 느껴져요. 푸드트럭 장사로 지쳐 있어도 노래할 때는 최선을 다하잖아요. 진혜성이 날파리가 날아다니는데도 신곡 무대를 완벽하게 소화해낸 것처럼요. 이게 진짜 프로의 모습이죠. 앞으로도 이 두 사람의 행보가 정말 기대되네요. 진혜성은 청송사과축제에서 또 어떤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일지, 박서진과 진혜성의 찐인의 푸드트럭은 앞으로 어떤 메뉴와 어떤 무대로 우리를 즐겁게 해줄지 정말 궁금해지지 않나요? 그리고 이번 청송사과축제는 진혜성에게 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초대받았다는 건 그만큼 작년 무대가 좋았다는 거잖아요. 관객들이 또 보고 싶어서 부른 거니까요. 지난 대구 공연에서 만난 팬들이 3일 만에 또 볼 수 있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는데 이게 바로 진혜성의 인기를 보여주는 거죠. 트로트계에 떠오르는 스타들이 보여주는 이런 다채로운 모습들이 트로트 장르 자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대중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만드는 것 같아요. 노래는 물론이고 예능까지 그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이 앞으로 어떤 결실을 맺을지 함께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트로트가 예전에는 나이 드신 분들만 듣는 음악이라는 편견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젊은 층도 트로트를 즐겨 듣고 트로트 가수들이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를 끌고 있죠. 이게 다 박서진, 진혜성 같은 젊고 실력 있는 가수들이 트로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이뤄낸 성과예요. 특히 현역가왕이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중들이 트로트의 매력을 다시 발견하게 된 게 크죠. 단순히 옛날 노래가 아니라 현대적인 감각으로도 얼마든지 멋진 음악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박서진과 진혜성이 있는 거고요. 앞으로 이 두 사람이 만들어갈 이야기가 정말 기대됩니다. 웰컴 투 찐이네가 시즌2, 시즌3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진혜성의 일본 진출도 기대되고요. 두 사람의 콜라보 음반이 나온다면 정말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두 사람이 트로트라는 우리 음악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통을 고집하기만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완전히 새로운 것만 추구해서도 안 되잖아요. 전통의 뿌리를 단단히 지키면서 현대적인 가지를 뻗어나가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발전이죠. 진혜성과 박서진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래요. 나훈아, 배우 같은 전설적인 선배들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정신을 계승하고 동시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다양한 장르와 융합을 시도하면서 트로트의 외연을 넓혀가는 거죠.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트로트가 단순히 한 세대의 음악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K-POP처럼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는 거고요. 진혜성이 일본어로 노래한 것처럼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감정과 정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음악, 그게 바로 트로트의 힘이니까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